기초생활수급자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될까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면 통장에 1억이 들어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주하는 지역별로 달라요. 다른 지역은 1억 있으면 탈락이거든요. 오늘은 우리 동네 기준으로 얼마까지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노후복지번역기입니다. 오늘은 수급자 재산 기준을 5가지 순서로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하시면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통장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동네 기준금액, 500만 원 소문의 정체, 넘으면 바로 탈락인가? 진짜 조심해야 할 것. 통장에 돈이 조금 있어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먼저 정확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아까 서울 기준 1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정말 재산이 하나도 없고 통장에 돈만 있는 분들 기준이에요. 당연한 소리지만 나라는 통장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전부 합쳐서 봅니다. 무엇이 합산되는지 보실게요. 살고 있는 집, 전세나 월세 보증금, 자동차, 토지나 건물, 보험을 지금 해지하면 나오는 돈, 그러니까 해지환급금이죠. 그리고 주식이나 펀드, 그리고 통장 잔액까지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장에 얼마까지라는 질문에는 사실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오늘은 이걸 우리 동네 기준금액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한 분의 사례로 끝까지 설명드릴게요. 서울에 혼자 사시는 68 어르신이 계십니다. 월세로 사시고 자동차도 없으세요. 그런데 평생 모으신 돈 3천만 원이 통장에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신청도 못 해보고 계셨어요. 첫 번째는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 동네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보실게요. 여기서 기본재산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려운 말인데 쉽게 번역하면 이만큼은 있어야 사니까 계산해서 빼주는 금액입니다. 집값이 지역마다 다르니까 이 금액도 지역마다 달라요. 2026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광역시와 세종 창원은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통장에 있는 돈, 그러니까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가구당 500만 원을 한 번 더 빼줍니다. 생활준비금이라고 부르는데 살림 미처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서울은 1억 400만 원, 경기도는 8,500만 원, 광역시와 세종창원은 8,200만 원, 그 외 지역은 5,800만 원. 재산을 전부 합쳐서 이 금액하려면 나라는 재산이 아예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아까 그 어르신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 사시고 집도 차도 없으시고 통장에 3천만 원. 서울 기준인 1억 400만 원의 3분의 1도 안 되죠? 재산 때문에 탈락하실 일은 없습니다. 몇 년을 망설이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들 겁을 내실까요? 소문 하나가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500만 원이 넘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한다.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히 반대예요. 500만 원은 탈락시키는 금액이 아니라 통장에서 더 빼주는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활준비금이 바로 이 500만 원이에요. 혜택을 주는 숫자가 벌칙으로 잘못 전해진 겁니다. 숫자 하나가 이렇게 뒤집혀서 돌아다니는 바람에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을 포기하고 계세요. 주변에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준금액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탈락일까요? 아닙니다. 넘는다고 문이 닫히는 게 아니에요. 넘은 금액만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이걸 소득 환산이라고 부릅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넘은 금액의 6.26%가 매달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쉽게 번역하면 기준을 1,000만 원 넘겼을 때 매달 62만 원 정도를 버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면서 재산이 1억 500만 원이라면 기준인 1억 4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많죠. 100만 원의 6.26%니까 매달 6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 6만 원이 소득에 더해지면서 생계급여가 그만큼 조정되는 거예요. 탈락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조금 넘으셨다고 아예 포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넘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까 이따 신청해보시고 계산을 받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금액보다 더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자입니다. 통장에 큰 돈을 오래 넣어두시면 이자가 붙죠. 이 이자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소득으로 잡힙니다. 재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들어가는 거라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목돈을 예금이나 적금에 넣으실 계획이라면 미리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돈의 출처입니다. 사실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건 금액보다 이쪽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어디서 난 돈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1년치 거래 내역을 요청받으실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자녀 명의로 옮겨두는 겁니다. 걸릴까봐 아들이나 딸 통장에 맡겨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나중에 증여로 보거나 숨긴 재산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그동안 받은 급여를 돌려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실 말씀은 이겁니다. 돈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설명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숨길 준비를 하실 게 아니라 설명할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해 볼게요. 질문 하나.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세로 사시는 분은 보증금까지 합쳐서 계산하셔야 해요. 다만 전세 대출을 받으셨다면 그 부채는 빼줍니다. 보증금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질문 둘.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완화됐어요. 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된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질문 셋. 지금 통장에 돈이 있는데 미리 빼둘까요? 그러지 마세요. 갑자기 돈이 빠져나간 것도 조사에서 다 확인됩니다. 오히려 의심을 받게 돼요. 있는 그대로 두시고 계산해 받아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통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을 합쳐서 봅니다. 서울은 1억 400만 원, 경기도는 8,500만 원, 광역시와 세종 창원은 8,200만 원, 그 외 지역은 5,800만 원이 기준입니다. 둘째, 통장에 500만 원 넘으면 탈락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빼주는 금액입니다. 셋째, 기준을 넘어도 바로 탈락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계산을 받아보세요. 대한민국 복지제도는 너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하나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구독하시면 어려운 복지 정보를 쉽게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노후복지 번역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